여러분, 오늘은 조금 불편하지만 꼭 들어야 할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혈압이 조금 높다는데 아직은 괜찮지 않을까? 약은 최대한 늦게 먹는 게 좋은 거 아닌가? 그런데 제가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고혈압은 증상이 없을 때가 가장 위험합니다. 그리고 혈압은 숫자가 아니라 미래의 뇌와 심장을 결정하는 신호입니다. 실제로 제가 진료실에서 만났던 한 73세 남성분은 평소 아무 증상이 없었습니다. 가끔 머리가 무겁다는 정도였지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말이 어눌해지고 오른쪽 팔에 힘이 빠져 응급실로 오셨습니다. 뇌졸중이었습니다. 평소 혈압은 수축기 기준 160 안팎이었지만 나이 들면 다 그런 것이라고 대수롭지 않게 넘기셨던 분입니다. 오늘 이 방송을 끝까지 들으신다면 그 후회를 미리 막을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혈압이 왜 무서운지, 어디까지가 관리 대상인지, 약은 언제 필요한지, 그리고 일상에서 어떻게 조절해야 하는지 차분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혈압이 무엇인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혈압은 심장이 피를 밀어낼 때 혈관벽에 가해지는 압력입니다. 심장이 수축할 때의 압력이 수축기 혈압, 이완할 때의 압력이 이완기 혈압입니다. 나이가 들면 혈관은 점점 단단해집니다. 젊을 때는 말랑한 고무호스 같지만 세월이 지나면 굳은 관처럼 변합니다. 그러면 같은 양의 피가 지나가도 압력이 더 높아집니다. 그래서 시니어분들은 수축기 혈압이 올라가기 쉽습니다. 문제는 대부분 증상이 없다는 점입니다. 두통이 심하거나 코피가 나거나 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오히려 멀쩡해 보입니다. 그래서 나는 괜찮다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그 사이에 혈관은 서서히 손상됩니다. 고혈압이 지속되면 뇌졸중, 심근경색, 신부전 위험이 올라갑니다. 특히 뇌졸중은 한번 발생하면 회복이 쉽지 않습니다. 말이 어눌해지고 팔다리가 마비되고 일상생활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느 정도부터 위험할까요? 수축기 혈압이 130 이상이 지속되면 관리가 필요합니다. 140 이상이면 적극적인 치료를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당뇨병이나 신장질환이 함께 있다면 더 엄격하게 조절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나이가 많으면 조금 높아도 괜찮지 않나요? 나이가 들수록 약간의 상승은 자연스러운 변화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150, 160 이상으로 지속된다면 결코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혈관이 그 압력을 계속 견디는 동안 손상이 쌓입니다. 이제 혈압이 오르는 원인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염분입니다. 국물, 김치, 장아찌, 젓갈 같은 음식은 익숙하지만 염분이 많습니다. 염분이 많으면 몸은 수분을 붙잡아 두고 그 결과 혈관 내 압력이 올라갑니다. 둘째는 체중 증가입니다. 특히 복부 비만은 혈압 상승과 밀접합니다. 배 안의 지방은 염증 물질을 분비해 혈관을 수축시키고 인슐린 저항성을 높입니다. 셋째는 운동 부족입니다. 근육이 줄어들면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못합니다. 움직임이 줄어들수록 혈관 탄력도 떨어집니다. 넷째는 수면 부족과 스트레스입니다. 잠이 부족하면 교감신경이 과활성화되어 심박수와 혈압이 올라갑니다. 스트레스 역시 혈관을 수축시킵니다. 이제 약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혈압약은 한번 먹으면 평생 먹어야 한다. 이 말은 절반은 맞습니다. 혈압약은 혈관에 가해지는 압력을 낮춰 합병증을 예방하는 도구입니다. 생활 습관을 철저히 관리하고 체중을 줄이고 운동을 꾸준히 하면 용량을 줄일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스스로 끊는 것은 위험합니다. 갑자기 중단하면 반동성으로 혈압이 더 오를 수 있습니다. 약 조절은 반드시 주치의와 상의해야 합니다. 집에서 혈압을 재는 습관도 중요합니다. 아침에 일어나 화장실을 다녀온 뒤 의자에 앉아 5분 정도 안정을 취한 후 측정합니다. 같은 시간대에 재고 기록을 남기면 변화 추이를 알 수 있습니다. 병원에서만 측정하면 긴장감 때문에 높게 나올 수 있습니다. 이를 100의 고혈압이라고 합니다. 반대로 집에서는 높고 병원에서는 정상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 혈압 기록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제 생활 관리 방법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염분 줄이기입니다. 국물은 남기고 김치는 물에 살짝 헹구어 드십시오.
간은 싱겁게 대신 향신료와 식재료 본연의 맛을 활용하십시오. 둘째, 걷기 운동입니다. 하루 30분, 일주일에 5번 이상이 좋습니다. 숨이 약간 찰 정도면 충분합니다. 셋째, 체중 관리입니다. 체중을 5kg만 줄여도 혈압은 의미 있게 내려갈 수 있습니다. 넷째, 단백질 섭취입니다. 근육을 유지해야 혈압 조절도 수월합니다. 계란, 생선, 두부, 살코기를 적절히 드십시오. 다섯째, 수면 관리입니다. 저녁 늦은 시간 카페인을 피하고 일정한 시간에 잠자리에 드십시오. 여섯째, 수분 섭취입니다. 갈증을 느끼지 않아도 하루 1리터에서 1.5리터 정도의 물을 나누어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일곱째, 낙상 예방입니다. 혈압약을 복용하면 갑자기 일어날 때 어지러울 수 있습니다. 침대에서 일어날 때는 잠시 앉아 있다가 천천히 움직이십시오. 여덟째, 정기적인 진료입니다. 3개월에서 6개월에 한 번은 주치의를 만나 약 조절과 합병증 여부를 확인하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꼭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혈압 관리의 목표는 숫자를 완벽하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뇌졸중과 심근경색을 예방하고 일상생활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완벽한 건강을 추구하기보다 안정적인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 마지막으로 혈압을 재본 것이 언제인지 떠올려 보십시오. 6개월이 넘었다면 이번 주 안에 한번 측정해 보십시오. 혈압은 소리 없이 다가옵니다. 하지만 우리가 꾸준히 관리하면 충분히 통제할 수 있는 질환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가족과도 나누십시오. 부모님, 배우자, 형제, 자매 모두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건강은 큰 결심이 아니라 작은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한번 혈압을 기록하는 것, 오늘 국물 한 숟가락 덜 먹는 것, 오늘 10분 더 걷는 것. 그 작은 선택이 10년 뒤의 삶을 바꿉니다. 지금까지 혈압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의 하루가 안전하고 평온하기를 바랍니다.